예, 전 나정이었습니다. 예, 들리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하대 뇌물계 왕릉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아진포 편을 먼저 다뤘던 것은 이제 혼동을 막고자 함입니다. 신라왕 계보는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예, 첫째로 상대, 석시 이사금조, 예, 사로국 시대죠. 사로신라라 부르기도 하는 것은 기리망 때문에, 예, 석시족은 허례왕 때 사실상 몰락한 걸로 보이고요. 예, 여기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케이스로 이후 석시족 역사는 주로 한국보다는 일본 쪽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날 한일 고대사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예, 경주이 씨는 서포팅 해준 걸로 보여집니다만, 뭐 상세한 거는 경주이 씨와 석씨, 그리고 풍기진 씨와 하타씨 쪽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두 번째로는, 예, 상대 뇌물계 김씨 왕조 시대입니다. 예, 모용신라로 쓰기도 하죠. 아무래도 갓 김씨 단때니까 이 모용신라로 불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는 하대 뇌물계나 상대 뇌물계나 반계와 직계의 차이가 되겠네요. 만약 성골과 진골 구분 기준으로 모용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하대 뇌물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대신라라는 말을 사용해야겠죠. 또한 제정왕 이전 마립관 시기만을 말한다면 역시나 하대 뇌물계는 모용신라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그 시시해진 유전자 풀, 그런 거 무시하고 북의 조상이 맞냐 아니냐 문제로만 통칭해서 범뇌물계 의미에서 모용신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남은 실제적 범뇌물계는 이제 명목상 시조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말고요. 실제적 범뇌물계는 구한동 김씨 제약공파뿐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대 무열계 김씨 왕조 시대가 있습니다. 예, 진골 시대죠. 근데 한국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골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진골, 예, 트루 본, 성골은 영어로 세크리드 본, 예, 진골은 트루 본, 폭넓은 개념이었다. 왕족에도 왕비족에 해당하는 유력 가문, 그리고 신라에 병합된 큰 국가의 왕족, 뭐 가야 같은 그런 왕족들에게도 해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 삼부하고, 예, 그 다음에 진골 왕족,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 병합된 큰 국가 김해김씨나, 예, 오늘날 식으로 말해야 되나요? 옛 김해김씨, 예, 그리고 옛 경주김씨, 예, 제가 맘 놓고 노예 왕조 얘기했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경주이씨도 진골입니다. 경주이씨, 신라 6촌 중 가장 세력이 컸던 양산촌, 이곳 양산제잖아요. 양산촌 지배 세력이죠. 예, 양산촌은 왕을 독점적으로 배출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흔히 육성씨가 초기 진골이지 않았느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경주씨를 제외하면 불확실하다는 거. 흔히 9세기 하대를 막장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하대 오늘날 한국의 원형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남한여초 시작인 거죠. 대부분 진골은 신라 초창기부터 귀족이었던 자들이 대물림하면서 내려오는 지위입니다. 해서 경주이씨, 석씨, 풍기진씨, 하타씨 등이 이제 구한동김씨 제약공파 섞여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제약공파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 안동김씨도 뭐 김구라씨가 최근에 진골 개그맨 그러던데, 뭐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부 출신으로 진골을 받은 경우는 김유신이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 하던 보덕국왕 안승이 있는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만 아작난 걸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조영이 발해 건국 이후 신라의 사신을 보내는데요. 이때 대하찬을 내렸으니 진골 풍계입니다. 물론 이건 명목상 그런 건데요.
김유신 가문의 경우에도 굴러 들어온 돌이다가 무열왕 등극 이후에 주류로 들어가죠. 남북국 시대를 연 것은 한국계들입니다. 진흥왕의 경우 백제를 뒤통수는 쳤어도 멸망시킨 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땅 따먹기가 취미인 왕이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열왕 무무왕은 국가를 멸망시킨 왕이죠. 고구려의 경우에 땅 차지는 못했지만 멸망엔 프레싱 했으니까 진흥왕 때는 삼국시대가 유지되었으나 견제 차원에서만 그쳤다면 무열왕 무무왕 때는 그냥 나라들 멸망시켜버렸다. 삼국시대를 끝내버렸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신라 역대 왕조는 4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은 그거죠. 마지막은 하대 내물계 진골 원성왕계고요. 관동김씨 제약공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시기로 구분되는데 신기한 거는 백제와 신라를 제외하고는 한국사에서 왕조 교체가 나타나는 국가가 없다. 그런 점이고요. 고구려도, 가야도, 발해도, 고려도, 조선도 그러지 않거든요. 발해를 잃게 된 거는 다른 타국의 침략이라기보다는 백두산 화산 폭발 때문입니다. 만주 땅 그러지 마시고 운이 없다, 자연재해로 잃어버렸다,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었구나, 유지가 어렵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그 신라 왕계보를 다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백제 왕계보를 다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백제도 다뤄야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저토록 좌클릭하는 것도 정체성 혼란 때문으로도 보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쪽 지대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이 백제나 신라는 국가 특성상 일반적인 중국 전제 군주정보다는 이 공화정 전통의 성격을 띠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로마가 본인들 영토가 아님에도 로마 제국으로 부르는 비잔틴이나 실제 부여는 만주 있죠. 근데 이제 남부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쩌면은 그 정신적 계승자로서의 부여 제국이 아니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 논쟁은 정확하게는 내용의 팩트 관계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연대가 어긋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신라의 경우에 지증왕 즉위 이전의 기록들은 과연 정확한 것인지 부정되는 편이었죠. 고고학적 발견이나 당시 외국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일제시대 때는 초기 기록이 거의 완전히 못 믿을 것으로 간주됐고, 오늘날에는 이제 절충안이 되겠습니다. 절충안이 대세인데, 그래서 박과 김 사이에 석까지만 된 거죠. 아무튼 초기 기록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이제 학자마다 다른데요. 근데 박씨왕조 존재 여부에 있어서는 회의적입니다. 역사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당장 지금 이곳을 보세요. 그 지명부터가 나정, 우물정 쓰는데 실제로는 우물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물터라고 잘못 알려진 거죠. 후대 신화가 이전의 역사를 완전 덮어버린 게 되겠습니다. 후대 만들어진 신화가 그 이전에 실제 역사를 완전히 덮어버린 게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삼국사기가 단순히 기년 조정 부분에만 문제가 있다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저자 김부식부터가 무열계니까 할 말이 없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곳 그 나정은 박혁것의 탄광지가 아닙니다. 사서에는 나정이 양산부에 있다고 공급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곳과 무관한 경주 북쪽 북천 인근 산에 있어야겠죠. 굳이 그 일제 사학자들을 들지 않아도
예,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이나 동사강목 저자 안정복도 나정의 탄광설화를 허구로 지목했는데요. 이정욱 교수 또한 신궁과 나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죠. 신궁과 나정은 별개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나정은 경주의 시 양산 지역에 있었다. 뭐 그렇게 된 거죠. 이곳은 시조묘에서 신궁으로 바뀐 공간이 되겠습니다. 최초 설립은 소지왕 때, 제도적 정착은 지증왕 때가 되겠고요. 시조묘 관련 기록은 계속 나오다가 소지왕 때부터 기록에서 수백 년간 사라집니다. 예, 시조묘의 기능을 신궁이 대체 흡수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내물계 김씨왕들이 즉위하면 즉위 초기에 신궁에서 거의 반드시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 그러다가 무열계 때 오묘제로 대체되면서 이곳은 별장 형태로 쓰이게 되는데요. 예, 팔각형 건물이 그것입니다. 예, 별궁처럼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무열계 시대 때 이곳이 별궁처럼 간주됐을 수 있습니다. 팔각형 건물은 조선 원구단이나 중국의 천당과도 통하기도 하죠. 예, 그러다가 애정왕 때부터 시조묘가 다시 기록에 등장합니다. 예, 그 시차는 너무 크죠. 다시 국가적 정통성을 회복한 걸로 보이고요. 예, 오묘제를 변칙적인 칠묘제로 돌리죠. 예, 결국 하대 신라는 팔각형 건물을 신궁으로 활용하고, 예, 오묘제사는 종묘시설에서 따로 드리고 시조묘에도 제사를 지냅니다. 애장왕, 헌덕왕, 흥덕왕 대 기록에 신궁 제사와 시조묘 제사 양쪽에서 제사한 기록이 있어서 그 시조묘와 신궁의 주신은 동일시 될 수 없죠. 신궁의 모신 주신은 내물계 김씨의 시조신. 예, 뭐 그렇게 되나요? 그 본디 그 신도는 비종교입니다. 일본은 이제 종교화한 건데요. 예, 경혜왕은 김씨죠. 그도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미추왕 때는 시조묘 제사가 따로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되고 해서 하대 특징은 시조묘가 그 신라 시조인 석탈해를 제사하는 것이었고 신궁이 내물계 김씨 시조를 제사하던 곳이었다고 한다면, 예, 오묘제는 신궁 대체가 아니죠. 예, 오묘는 예, 유교 가족주의 시스템입니다. 오묘제로 보다 분화된 직계조상을 중심으로 한 가묘제를 수용해 실시하면서 족 중심사회에서 가 중심의 사회로 더 좁혀지고 개인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내물계에도 왕권파가 있고 아닌 이들도 있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선덕왕 때 사직당까지 세웠으니 예, 정신이 없었겠습니다. 예, 네 곳을 뛰어다녔더니 그것이 하대왕들의 운명인가요? 예, 끝으로 그 신라 신궁과 일본 신궁 차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강식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드라마 주몽에는 금화와 주몽이 신궁에서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료에는 부여와 고구려가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고구려에는 두 사당이 있는데 하나는 유아부인을 모시고 다른 하나는 주몽을 모신다는 사당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뿐 신궁이 있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제의 경우도 신궁에서 제사 지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궁에서 제사 지냈다고 기록된 건 오직 신라일 뿐입니다. 예,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에서 신궁은 신라 신궁이 유일하죠. 예, 강중훈 씨는 그 여기 경주 말고도 예, 영주를 지목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만 있었다고 한다면, 예, 하나만 있었지 않았겠죠. 하나만 고집을 한다면은 지금 이곳으로 봐야 되고요. 예, 그것이 우선될 수는 없다. 자, 신라 신궁에 더 없을까? 예, 일본 신궁이 있죠. 예, 이 부분만 마치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로국 시대의 시조묘 제사는 소지왕 때 신궁이 설치되기까지 신라의 국가제사로 가장 중요한 제사이고요. 임금의 즉위 의례를 이곳에서 거행합니다. 예, 그러다가 그 소지왕 때 그 목탁 치는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희한한 그 신도, 뭐 경교, 신도, 혼합, 신궁이 섰고, 뭐 이제 나중에 선종까지 넣어야 되지.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교종 불교로, 예, 시대가 문무왕 때 팔각형으로 건물을 지어서 별궁처럼 여기다가 해공왕 때 오묘제가 도입이 되고, 예, 선덕왕 때는 사직단도 세운 게 되겠습니다. 막 뒤범벅돼서 뒤섞인 상태가 하대 신라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도시대의 저명한 고중학자 도우데이카는 자신의 저서인 제사에서 고대 외에는 스진왕조 이후에 차츰 신라의 신사나 신궁제도의 기구가 생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신라어 경상도 말로 제사했다고 합니다. 교토대학 우에다 마사키 교수는 저서 이소노카미 신궁과 칠지도에서 신궁이라는 명칭이 신라가 가장 먼저 호칭한 것이며 신라인들이 일본의 도래에서 사용한 거라고 하죠. 시조묘를 신궁으로 삼은 것이 5세기 말 내지 6세기 초였다는 건 타당하다. 신라 신궁 호칭이 일본어로 도입돼 이소노카미 신궁의 성지에도 신궁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 어쩌면 이세 신궁보다도 이소노카미가 더 빨리 신궁 호칭을 붙였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말합니다. 신라는 멸망할 때까지 신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데 일본의 신도는 이 고대 신라가 효시라는 거. 예, 그러나 신도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행사란 거. 예, 종교화된 것은 일본에 가서 해서 그 메이지 때 국교가 된 신도는 본질이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신도와 유대교를 비교 연구하는 것은 결국 고대 모형신라와의 인종적인 연결 뿌리를 보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예, 인종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 그 읽을 건 다 읽었고요. 예, 좀 봅시다. 예, 여기 보시면은 3차 시설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팔각형, 예, 문무왕 때, 그러니까 무열왕계 때 그 오묘제 그거고요. 여기 빨간 게 그 1차 시설로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 소지왕 때 신궁, 예, 그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연구가, 예, 더 이렇게, 예, 해야 되겠다, 예, 하겠고요. 그래서 이 간판 이거 저기 박쥐꽃의 탄광설화 이거 바꿔야 돼요, 여기. 예. 그래서 1차 시설, 예, 1차 시설을 봐야 된다 하겠습니다. 예, 여기 말고도 여기 말고도 신궁이 더 있지 않았을까. 예. 근데 신라가 멸망하면서 그 신궁이 이제 사라지죠. 예. 다 신궁이 철폐가 되고, 예.
그래서 유대 유산은 이제 일본에 가서 보셔야, 예, 일본에 가서 보셔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은 일본을 매우 싫어해요. 그냥 이 듣는 거 자체를, 이 듣는 거 자체도 싫어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 균형적 그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안 되고 있죠. 무조건 반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초기 때 그 일본 간이 어쩌니 그랬었는데, 이제 일본 간다고 했던 것도 그 유대 유산, 예, 그 문화 유산을 이제 보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죠. 해서 다 뻥이잖아요. 보세요. 예, 여기도 박혁거세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석시시조묘와 뇌물개 김씨 신궁, 예, 그거고. 그리고 문무왕 때는 여기 이제 별궁으로 사용됐을 게 크고요. 그 오묘제는 이제 황남동 대형 건물지, 예, 그 계림 거기 옆에요. 예, 거기서 그 오묘제는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 맞잖아요. 오릉, 이제 능 봅시다. 오릉은 귀정묘, 통일신라 시대 귀정묘. 그리고 베리삼릉, 예, 베리삼릉 그것도 귀정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박씨 왕조는 신라에 없었던 거죠. 아예 없었다. 예, 구전으로 그냥. 아까 저기 남자분들 오셨는데, 예, 나이 많은 분들, 외국인이거나, 예, 아니면 박씨 사람들, 예, 박씨 분 중에서 왔을 수도 있겠네. 완전 없어요. 그냥 팩트 기반이 아니야. 그냥 완전 절단. 예, 팩트 기반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윤곽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완전 후대. 예, 그 문무왕 때. 그래서 한국에서 그 유대적 유산을 이렇게 발굴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예, 일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하타시를 통해서 예, 이씨, 석씨, 진씨 중에 그 이제 풍기진씨 쪽 하타씨가 이제 목에 마립간 족이라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 사람들 가네. 이번엔 인부들이 오네요. 아무튼 다음 장소로 이동을, 여기 뭐 공사장 인부들도 있고, 예,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 생각에 잠기기에는, 예, 조금은 이렇게 좀
시끄러운, 지금 저기 보시면은 지금 뭐 이런 막 놓여져 있잖아요. 물론 여기 공사 때문에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여기 시끄러운 동네다. 예, 그러면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겠네. 이거 저기 고쳐야 된다니까. 이거는 이제 그 팩트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그 자존심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인정하느냐, 예, 않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에도 못하다 해서, 예, 그러면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